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2023년 1월에 출간된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이라는 책의 부록 A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책을 보죠. 여기는 그 한빛 아카데미 사이트인데요. 이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자입니다. 664쪽 정도의 비교적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 그 가장 최근의 딥러닝 기술을 거의 담았기 때문에 꽤 유용하리라고 가지고요. 실제 그 총 13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장까지는 딥러닝 이전에 좀 고전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7장 이후는 이제 딥러닝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론을 설명한 직후에 바로 그 파이썬 코드를 제시를 해서 실습을 할 수 있게 배치를 해서 음, 구현 능력을 키우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책을 공부를 하려면 이제 파이썬 기초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한 중급 정도의 이제 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원활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여러분 중에 이제 컴퓨터 비전이 필요해서 책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파이썬 때문에 난감한 분들이 여러 계실 것 같아요. 아마도 파이썬이 처음인 분도 있고, 음, 좀 파이썬을 해봤는데 좀 약한 스킬 수준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어떻게 그걸 보충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어, 안내를 했는데 첫 번째는 1장 끝부분에 파이썬 공부하기 좋은 어떤 온라인 사이트, 그 다음에 교재, 특히 무료 교재, 이런 것들을 아,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브록 A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파이썬을 공부를 해놓으면 꼭 컴퓨터 비전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파이썬이 굉장히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요. 브록 A는 컴퓨터 비전과 파이썬이라는 책,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이라는 책을 공부하기 좋은 정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총 5개로 5개 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1절은 토대 쌓기인데, 반복문, 그다음에 그 선택문, 그다음에 함수 만드는 거, 뭐 이런 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뭐 간단한 예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2절은 이제 클래스에 대한 거고요. 3절은 기본 자료 구조인데, 파이썬은 굳이 임포트를 않고 쓸 수 있는 기본 자료 구조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을 제공을 하는데 컴퓨터 비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기 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리스트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훨씬 수월하게 익힐 수가 있고요. 사장은 파이썬은 배열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데 대신에 그 럼파이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합니다. 파이썬은 수만 개의 유용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1, 2위를 다투는 것이 아닐까 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꺾은선 그래프라든지 또는 파이 그래프라든지 이런 걸 그릴 때 쓰는 매트플롯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1절부터 설명을 드리죠. 지금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스킬을 익히는 거입니다. 목공으로 치면 연장을 잘 다루는 그런 스킬을 익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그
연장을 익히는데 그릴이라든지 뭐 톱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익히는데 그냥 유튜브 영상만 보고 공부를 해도 도움이 되긴 하죠. 근데 실전이 없으면 그 모래성에 뭐집 짓는 거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톱을 들고 드릴을 들고 구멍도 뚫어보고 나무도 잘라보고 그다음에 나무도 무른 나무, 단단한 나무 그다음에 톱도 아주 섬세한 톱, 거친 톱을 많이 다뤄보야 되듯이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스킬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미 그 스파이더라는 그 통합 개발 환경을 띄워놨고요. 제가 이 통합 개발 환경에서 코딩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2 플러스 3, 뭐 이런 간단한 걸 하고 여기 이제 세모를 누르면 오른쪽에 이제 실행이 되어 오르죠. 자, 여러분이 그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이라는 책의 2절에 보면 아나콘다라는 소프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이 스파이더를 설치하고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컴퓨터에 이거부터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만 보시 마시고 직접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이 브록에 있는 코드를 살살 바꿔가면서 뭐 기능을 늘린다든지 기능을 살짝 바꾼다든지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음, 코딩을 직접 해보시는 걸 전제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딩을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그 선택문을 써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정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 A-1인데요. 총 7행짜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일행은 input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이제 입력된 값을 num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했죠. 그리고 그 num을 이제 int라는 함수에 적용해서 정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사행에서 그 i를 2로 나눠봐 가지고 그게 0이면 어떤 정수가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면 짝수잖아요. 그리고 else 그렇지 않으면 홀수니까 그 짝수 홀수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그리고 요 밑에 창에 보면 실제로 실행한 예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수를 입력하세요는 여기 그 인풋 함수에 있는 요것을 이제 그 화면에 띄우고요. 그럼 input이라는 명령문은 그 기다리고 있어요. 키보드에 어떤 문자열이 입력이 되고 엔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3하고 3키를 누르고 그 다음 5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35가 입력이 되고요. 근데 여기 밑에 설명을 한 것처럼 input이라는 함수는 여러분이 그 영어 알파벳을 눌렀건 아니면 숫자 키를 눌렀건 그걸 받아가지고 그 반환을 하는데 반환된 게 이제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 거죠. 일행에서. 그래서 뭘 반환을 하냐면 문자 열을 반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3키하고 5키를 누르고 엔터키를 눌렀으면 여러분은 35라는 정수를 나는 입력을 했네. 그러면 넘은 35라는 정수를 갖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파이썬은 3, 5라는 두 개의 문자로 되어 있는 문자 열을 넘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넘은 덧셈도 못하고 뺄셈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냥 3이라는 키, 3이라는 문자, 5라는 문자 두 개가 이어져 있는 문자 열에 불과하죠. 인트라는 함수는 그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을 이제 실제 정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3, 5라는 문자열을 이제 그 정수로 바꿔서 i에 저장이 되고요. 사행은
이 퍼센트는 C 언어도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마찬가지인데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I 퍼센트 2 하면 I를 2로 나누고 그 나머지를 결과값으로 가져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I를 2로 나누고 나머지 했는데 나머지가 0이면 이 이꼴 두 개는 파이썬에 둘이 같냐 이거거든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냐. 그러면 이제 I는 짝수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프린트문으로 I 출력하고는 짝수입니다라는 문자열을 이어서 출력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0이 아니면 그 else로 가서 i는 홀수입니다. 출력이 되고 35를 입력을 했다고 그러면 i가 35가 되고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죠. 그래서 사행이 거짓이 돼서 6행으로 오고 6행에 딸려 있는 i는 홀수입니다. 찍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35를 입력을 하면 i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죠. 또 실행을 다시 해보고 뭐 450을 입력을 하면 짝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원래 책에 있는 대로 35를 입력을 하면 3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책 2장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파이썬은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실행을 마친 뒤에도 그 변수들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다 그대로 그 메인 메모리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콘솔 창에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은 num이라는 변수, i라는 변수 이런 게 있는데 프린트 num을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이제 35가 출력이 되고요. 프린트 i 35인데 num i 플러스 2를 하면 36이 출력이 되죠. 근데 num 플러스 2를 하면 이렇게 오류가 나죠. 그래서 타입 에라 해가지고 can only concatenate string to string. 그래서 이게 타입 에러가 나는 게 넘은 문자 열이에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따옴표가 붙어 있는 문자 열이죠. 그 문자 열에다 일을 더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류가 난 거고요. 자, 여러분이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기 때문에 가지는 이런 장점을 10분 코딩을 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실행을 마친 뒤에도 변수 값들이 그대로 메인 메모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콘솔 창에서 프린트를 하면서 어떤 값을 가졌는지 이런 걸 조사도 하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타입하고 num을 하면 num이라는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를 알 수가 있죠.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그럼 i를 하면 얘는 이제 int 정수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문자열은 그 양쪽에 그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묶는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input이라는 명령어로 키보드에서 값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파이썬 항상 문자열을 넘겨준다. 음,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은 어떤 if문이 지금 사행에 있는데 if문이 이 사행에서 끝나지가 않은 셈이잖아요.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문장들이 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끝에 콜론을 쳐가지고 그 이후에 나한테 딸려 있는, 나한테 그 소속돼 있는 문장이 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요. 이 if문에 딸려 있는 애는 오행이죠. 오행. 그래서 딸려 있는 문장은 반드시 이렇게 들여쓰기를 어느 정도 해서 어,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lse도 마찬가지죠. else도 육행에 있는데 나는 바로 뒤에 나한테 딸려 있는 문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콜론을 치고 실행도 어느 정도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그 배치를 하고 이건 이제 그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 규칙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한 입력하고 출력하고
그다음에 연산, 여기에서는 그 이제 퍼센트랑 나머지 연산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함수, 인수라는 말이 설명이 되네요. 자, 여기에서 int라는 것은 함수죠. 어떤 값을 받아서 적절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넘겨주는 함수죠. 여기서는 그 문자 열을 받아서 그놈을 정수로 변환해서 넘겨주는 거죠. int는 이 놈이 정수가 아니면 그 에러가 나요. 한번 해볼까요? 이놈을 실행을 시키고 여러분 35나 이런 문자열을 넣지 않고 뭐 ASD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요 구행이죠. int라는 함수에서 그 에러가 나요. 나한테 정수로 변환하라고 나는 정수로 변환하는 그런 함수인데 나한테 준 값이 정수가 아니네. 35 같은 정수가 아니네. ASD 같은 정수로 변환할 수 있는 문자, 할 수 없는 문자열이네 하고 이제 오류를 메시지를 낸 거죠. 그래서 이 int는 함수고 이 int한테 주는 요 그 가로 속에 들어있는 값은 우리가 아규먼트, 인수 이렇게 부릅니다. 뒤에 가면 다시 이제 설명이 나와요. 자, 아주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해봤고요. 이제는 조금 그 약간만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화실을 섭씨로 변환한 프로그램입니다. 수식을 아예 그냥 직접 코딩을 하고요. 여러분 그 A.1이라는 수식이 있는데 F는 페러나이트 화씨고 화씨에서 32를 빼고 거기다 5를 곱한 다음에 9로 나눠주면 섭씨 C가 돼요. 뭐 요건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뭐 아주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수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화씨를 섭씨로 변환을 해보자 뭐 이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컴퓨터는 정수와 실수를 표현하는데 내부적으로 표현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52 빼기 30.27처럼 정수하고 실수를 섞어서 연산을 하면 이제 정수를 실수로 바꿔가지고 이제 연산을 하고 그 결과도 이제 실수가 된다는 거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일행에서는 또 인풋이라는 걸 썼네요. 화씨를 입력하세요 하고 이제 받았어요. 이게 사용자가 이 파란색으로 있는 것처럼 키보드에서 87.35를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고 그러면 이제 넘이 이제 그걸 갖게 되고 그 플로트 넘에서 넘을 그 실수로 바꾸죠. 이 플로트는 아까 인트하고 비슷한 게 이제 타입을 변환을 해주는데 문자열을 실수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고요. 그 바꿔서 이제 페러나이트를 집어넣고 아까 이 수식을 그대로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페러나이트에서 32.0을 빼고 거기다 이제 50을 곱하고 이제 9.0으로 나눠서 그 결과를 셀시우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프린트문으로 화씨 이렇게 찍고 그다음 페러나이트라는 변수가 가진 값을 찍고 도는 섭씨 찍고 셀시우스라는 변수값 찍고 도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이제 요 밑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출력을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여기 이제 그 가로가 이제 그 이중으로 돼 있는데 요 바깥쪽 가로를 그 잘 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 수식을 만들 때 이 가로를 빼도 똑같은 그 결과를 얻는다고 그래도 명시적으로 가로를 쳐가지고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스킬을 배울 때 많이 가르쳐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환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이 프로그램은 그 실행을 하면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알고 싶은 어, 화씨를 입력을 하면 이제 섭씨로 바꿔서 출력을 하는데 아예 그냥 표로 만들어서 어디 벽에 붙여놓는다든지 이럴 필요도 있잖아요.
또는 뭐 표로 만들어서 이제 화면에 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런 화씨 마이너스 30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섭씨로. 그래서 마이너스 30도부터 해가지고 1도씩 증가시키면서 150도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유용한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반복문을 사용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30을 변환해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9를 변환해서 출력하고 마이너스 28을 변환해서 출력하고 계속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 150을 변환 출력을 하고 끝내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반복문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파이썬에서 이제 for라는 문을 씁니다. 자, 5줄짜리 프로그램이고요. 일행에서는 화씨 섭씨에서 이 이제 헤딩, 표의 헤딩을 찍고요. 3행이 이제 for문인데, for문은 이제 대표적인 반복문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range라는 함수가 있는데, range는 파이썬이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그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수가 3개가 있죠. 마이너스 30, 151,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뭔 뜻이냐면, 마이너스 30에서 시작해서 1씩 증가시키면서 151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파이썬의 레인지는 하나 작은 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 출력 결과 보면 이제 150까지 하고 끝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잊어버리고 잘못 코딩을 하면 하나 적은 데까지 가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요. for Fahrenheit in range 이렇게 하면 이 range가 맨 처음에는 마이너스 30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9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을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반복에서는 처음 발생한 마이너스 30을 이 페르나이트라는 변수에다 저장하고 4, 5행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에서는 마이너스 29를 발생시키고 그놈을 페르나이트에다가 저장하고 4, 5행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8이 발생이 되면 그놈을 또 페르나이트에 저장하고 4, 5행을 또 실행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150까지 반복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반복에서 마이너스 30을 가지고 4, 5행을 실행을 하는데 4, 5행을 가보면 지금 페르나이트 마이너스 30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30 빼기 32하고 5를 곱하고 9로 나눠가지고 셀시우스에다 집어넣고 아까 요 수식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어, 페르나이트 변수가 가진 값을 찍고 이제 그 화살표 찍고 셀시우스라는 변수값을 찍고 그러면 요 첫 번째 행 마이너스 30 화살표 마이너스 34.4444가 찍히는 거고요. 첫 번째 반복이 끝나면 이제 다시 3행으로 와서 두 번째 반복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29를 가지고 해요. 그럼 마이너스 29가 페르나이트에 저장이 된 다음에 4, 5행을 실행을 하는데 4행에 오면 페르나이트가 마이너스 29니까 마이너스 29에서 31을 빼고 5를 곱하고 9를 나눠줘서 셀시우스 저장을 하고 5행에 가서 페르나이트 셀시우스 변수값을 출력을 하고 그러면 요 두 번째 아, 줄 마이너스 29 이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삼행으로 가서 또 세 번째 반복을 하는데 이때는 마이너스 28이라는 값을 페르나이트에 저장을 하고 4, 5행을 실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제 150까지 가서 150을 실행을 하고 나면 151이 되니까 150에서 끝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a2.py라는 파일이고요. 요거죠. 실행을 하면 이게 파일이 지금 잘못 들어있네요. 음, 요거네요.
아까 그 실행한 게 지금 남아 있고요.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음,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음. 자, 우리가 150도까지 필요 없다. 나는 한 30도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30도까지 하고 싶으면 31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만 31로 바꾸면 이제 마이너스 30에서 30까지 하고요. 예를 들면 나는 0도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놈을 0으로 바꾸면 0에서 30도까지만 하죠. 그래서 표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저희 팁 4를 보면 이제 레인지를 쓰는 방법이 나오는데 뭐 레인지 A, B여가지고 인수가 3개가 있어야 되는 2개만 주면 뭐 마지막 것을 그냥 1로 간주한다든지 또는 하나만 주면 음, 그 시작점은 0으로 그 다음에 그 증가값은 뭐 1로 해가지고 레인지 10은 레인지 1, 10, 1하고 같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편린대로 쓰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이게 막 그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있어서 좀 지저분하다. 그래서 내가 소수점을 좀, 그, 지정을 해야 되겠다. 2자리까지만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소수점을 지정하는 그 자릿수를 지정을 모른다 그러면, 그, 이런 식으로 그 검색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책에도 써 있는데, 어, 아주 능숙한 프로그래머들도 검색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스택 오버플로라는 데 가서 그 사이트에서 질을 한다든지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포맷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뭐 4가지 방법 막 있네요. 라운드 쓰는 방법, F 스트링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요런 어떤 중괄호 쓰는 방법, 포맷 쓰는 방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가장 단순한 이제 라운드라는 방법을 지금 사용을 하려고 그러고요. 한번 해봅시다. 아주 단순해요. 그 프로그램 똑같은데, 음, 지금 요만큼이 잘 안 되네요. 지금 패러나이트 빼기 32 곱하기 5.9 나누기 9.0. 요게 이제 그 패러나이트를 셀시우스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파라나이트를 셀시우스 바꿔가지고 이제 바꿔주는 건데, 바꾼 값하고, 얘는 이제 소수점 이하 막 길잖아요. 그 값을 두 자리까지, 어, 두 자리까지 해라. 예.
하고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셀시우스가 담으면 변환을 한 다음에 그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그 값을 이제 셀시우스라는 이 변수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놈을 이제 출력을 하면 된다 돼 있어요. 라운드도 그 파이썬 기본으로 제공해준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하게 뭐 모듈 없이도 라이브러리 없이 임포트 않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빌트인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썼던 인트, 플로트, 뭐 레인지, 방금 썼던 그 라운드 이런 애들이 다 그 내장 함수고 여러분 내장 함수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으면 지금 여기 소개되는 여기 사이트로 가보면 목록이 나오고 제 기억에 한 4, 50개, 5, 60개 정도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거의 모든 언어가 반복문이 for가 있고 이제 파일문이 있는데 파일문을 써서 한번 해보자. 파일문을 써서.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A-5처럼 되는데 뭐 앞에처럼 이제 그 헤딩 찍고요. 시작값을 페르나이트다 그 집어넣죠. 마이너스 30 주고요. 화일 페르나이트가 150보다 작거나 같으면 화일문은 훨씬 단순해요. 그래서 화일하고 조건식을 이렇게 딱 주면 조건식이 참이면 자기한테 따일려 있는 이 블락에 들어가서 블락을 실행을 해요. 페르나이트를 마이너스 30으로 뒀기 때문에 사행에 가면 마이너스 30이 150보다 작냐 참이죠. 그러니까 그 5, 6, 7행을 실행을 하고요. 뭐 5, 6, 7행은 앞에서 본 거 똑같죠. 그래서 변환하고 두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셀시우스라는 변수다 집어넣고 6행에서 출력을 하고 그리고 페르나이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포문에서는 레인지를 쓰니까 레인지가 자동으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8 일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할 때마다 걔가 이제 생성을 해주는데 이 파일문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초기 값을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실행에서 일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능을 명시적으로 해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포그 파일은 그 동일한 기능을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 보면 코드가 조금 더 길어졌죠. 그래서 그 초기 값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일정한 값만큼 증가시키면서 반복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포문이 훨씬 깔끔해요. 그리고 for를 거의 뭐 관행적으로 많이 쓰고요. 또는 그 어떤 일을 하는데 사용자가 뭐 어떤 지정된 어떤 키 값을 그 입력을 안 하면 그 안 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다가 그 키 값을 입력을 하면 그 반복문을 빠져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포문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파일문을 써야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 for를 써야 되는지 파일을 써야 되는지 좀그 난감하고 그럴 텐데 자꾸 코딩을 하다 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 내장 함수를 써서 내장 함수 중에서도 이제 그 range라는 걸 써서 포문을 구현을 했는데 range는 여러분이 앞에서 본 것처럼 초기값, 끝값, 그 다음에 그 증가값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는데 얘들이 전부 정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싶으면 요 블락에 들어와서 뭐 정수를 실수로 변환해 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냥 그 실수가 되는 그런 레인지는 없냐. 그게 이제 그 numpy라는 모듈이 제공해주는 A range라는 함수거든요. 얘는 이제 파이썬 기본으로 제공해준 그 내장 함수가 아니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numpy를 임포트를 해야 돼요. numpy라는 모듈. 저는 지금 모듈하고 라이브러리를 별로 구별을 않고 섞었습니다. numpy라는 모듈을
불러와라. 그래서 넘파이는 5자나 되니까 나는 2자로 NP라고 그냥 줄여서 별명으로 쓰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행이 실행이 되면 여러분 이제 넘파이가 제공해주는 모든 클래스 함수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제 걔 이름은 NP가 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 3행에서는 앞에처럼 이제 그 헤딩을 출력을 하고요. 5행은 이제 포문이죠. 그래서 아까는 range였는데 이제는 np.arang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아까 range하고 동작은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0에서 시작해서 이제 151보다 하나 작은 데까지 가는데 이제는 0.5만큼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29.5,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8.5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 값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 간격이 이제 0.5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뭐 6행, 7행은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0.5도씩만큼 이제 증가시키면서 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돼 있죠. 만약에 요놈이 여러분이 그 0.1도씩만큼 하고 싶다. 더 촘촘하게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0.5를 0.1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 엄청 길어지겠죠. 보면 이제 0.1만큼씩 증가되면서 변환표를 만드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해볼 만한 것은 음, 그러면 이 NP라는 넘파이라는 그 모듈은 어떤 함수를 제공을 해주냐? 그러면 여러분 DIR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DIR하고 NP를 해보면 얘가 제공해주는 온갖 유용한 함수들이 다 이게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죠. 이 중에 지금 우리가 쓴 게 너무 길어서 잘렸네요. A 레인지라는 게 이제 그 있고요. A 레인지. 그리고 이 중에 일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그 책에 있는 것처럼 EIL 그리고 앞에 100개만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dir 램피 하면 얘가 이 모든 그 함수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리스트다 저장해서 넘겨주는데 우리가 이제 그 3대를 가면 리스트를 배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리스트를 잘라내는 거예요. 0에서 그 100개, 100까지만 잘라가지고 보여주라는 뜻이거든요. 슬라이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뒤에 가면 나오고요. 지금 요거네요. 우리가 이제 사용해 본 게 A 레인지고 뭐 엄청나게 유용한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그 탄젠트, 코사인, 사인 같은 것도 있고요. 맥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죠. 이제 최대값 계산하는 거, 민 계산하는 거, 맥스 계산하는 거, 민 평균 계산하는 거, 메디안 계산하는 거.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배열을 사용을 할 때 필요할 만한 그런 함수들은 다 구현이 돼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점을 찍고 그 함수를 호출만 하면 얘가 그냥 그 계산을 해주죠.
아주 유용하죠. 자, 여러분 이제 그 임포트를 여기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아까 이런 형태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요. 모듈을 적고 임포트하고 모듈을 적고 as한다 별명을 적어주고 그다음에 이 별명으로 줄여서 np.arange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많이 쓰는 형식이고 여러분이 이제 그 as 해가지고 별명을 안 주고 임포트 모듈만 하면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그 별명 대신에 numpy를 하면 되죠. numpy.arang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관행적으로 numpy는 np, 뭐 판다스는 pd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행을 따르는 게 다른 사람 여러분 프로그램 읽고 이해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고요. 또는 맨 앞에 이제 from을 쓰고 모듈을 쓰는. 그러니까 어떤 모듈에서 내가 필요한 함수만 임포트를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임포트 하면 그 모듈이 제공해준 모든 함수가 이제 어, 들어와서 여러분 이제 필요한 대로 쓰면 되고요. 나는 이 모듈이 너무 커가지고 다 불러오면 메모리나 이런 데 그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난 딱 이 모듈에서 그 A 레인지만 나는 쓴다. 내 프로그램. 그래서 나는 A 레인지만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from numpy import A range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오면 A range라는 함수가 이제 들어와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np.a range 이런 식으로 않고 그냥 A range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그 numpy에서 A range하고 max하고 min하고 세 개를 쓴다 그러면 이 컴마를 치고 A range, max, min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세 개의 함수를 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조금 그 기본적인 것을 배웠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대목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그 함수, 펑션이죠. 펑션이에요. 제가 이제 그 1학년 학생들 C라든지 파이썬 같은 거 가르쳐 보면 뭐 재밌게 막 눈이 초롱초롱 하다가 함수 부분에 들어오면 뭐랄까 그 약간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이제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함수 정말 중요합니다. 함수 안 쓴 프로그램이 없어요. 뭐 그냥 10줄짜리, 20줄짜리 뭐 또는 뭐 길어도 50줄짜리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함수 없이 뭐 코딩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이제 100줄, 200줄, 1000줄, 5000줄, 만 줄, 10만 줄 이렇게 하면 함수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같은 기능을 여러 군데서 쓸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화씨를 섭씨로 변환하는 걸 했는데 이런 기능이 뭐 한 5000줄짜리 프로그램이 있고 그 속에서 저 앞부분에도 그 변환이 필요하고 또 뭐 몇 주 얼마 가니까 또 필요하고 그래서 뭐 한 10군데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 같은 코드가 이 32를 빼주고 5로 나눠주고 뭐 하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대로 이제 그 자릿수를 지정해서 뭐 라운딩을 하고 반올림을 하고 뭐 요 코드가 군데군데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초기에는 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음, 사용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 정확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오차가 커가지고 이걸 최소한 한 6자리까지 계산을 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요 2를 6으로만 바꿔주면 되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커져서 여러 군데에서 그걸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저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수천 줄, 수만 줄짜리에서 다 이제 찾아봐야 되죠.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가서 다 2를 이제 6으로 다 일일이 바꿔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6군데 사용했는데 그 한 군데를 빼먹었다. 실수로. 뭐 이런 일이 왕왕 생기는 거고요. 6자리로 다 바꿨는데 또 해보니까 그것도
정확도 문제 있어서 뭐 10자리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을 또 해서 6을 또 10으로 다 바꿔줘야 되죠. 함수를 사용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먼저 코드를 한번 보죠. 코드를 보는데, 자, import numpy as np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3행에서 5행까지가 이제 def라는 걸로 정의를 한 함수가 정의가 돼요. 그 다음 이제 7행부터 이제 print for 해가지고 Fahrenheit NP A range 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봤던 코드하고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3행에서 5행까지는 def라는 걸로 정의가 되는 Fahrenheit to Celsius라는 함수를 지금 정의를 하는 거고요. 7행부터 11행까지는 그 메인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죠.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반드시 메인 프로그램에서 실행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즉 3, 5행이 더 앞에 있지만 7행부터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놈을 실행을 시키면 그 프린트 화시 섭씨에서 실행이 돼서 이제 헤딩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행에서 폼은 있는데 np.l이 마이너스 30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30, 0.5만큼씩 증가가 되네요. 마이너스 30을 가지고 이제 첫 반복을 하고 이제 10행에 가보면 Fahrenheit to Celsius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아까는 어떻게 했나? 함수를 안 썼던 때는 변환하는 코드가 파렌하이트에서 32를 빼고 5를 곱하고 9로 나눠주고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이런 코드가 날 것으로 그냥 그 메인 함수에 들어있다고 보면 이제는 10행에서 보면 여기에 실제 수식이 날 것으로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파렌하이트 to 셀시우스라는 함수를 호출했죠. 파렌하이트 to 셀시우스야 너 화씨를 섭씨로 변환하는 함수 파렌하이트 to 셀시우스야. 내가 파렌하이트라는 값을 줄 테니까 이 값을 받아서 섭씨로 변환해서 나한테 넘겨주라. 반환해주라.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뀌었고요. 더 세련된 프로그래밍입니다. 함수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파렌하이트 to 셀시우스라는 함수가 뭐 기본으로 내장으로 제공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코딩을 해야 되고 바로 3행에서 5행까지가 이제 함수를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함수 만들 때는 반드시 앞에 def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함수 이름은 여러분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변수 만들듯이. 그래서 그 화씨를 섭씨로 바꿔주는 거니까 파렌하이트 to 셀시우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보통 이제 to를 이제 여기를 2가 이제 그 to 이런 발음이 되니까 이제 뭐 2로 이렇게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 이름을 잘 지어야 되고요. 뭐 단, 킴, 리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쓴다든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은 작동을 하지만 아주 안 좋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얘가 수행하는 기능을 뜻하는 어떤 그런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파렌하이트 셀시우스고 가로를 치고 매개 변수를 줬어요. 매개 변수. 자기를 호출하는 대에서 주는 값을 받는 역할을 하는 벨이라는 그 매개 변수를 줬죠. 이 매개 변수로 값을 받은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수식 똑같습니다. 이제 벨에서 32를 빼고 5를 곱하고 9.0으로 나누고 둘째 자리에서 라운딩을 해서 리절트에다가 담고 리턴 리절트 해가지고 계산한 결과를 호출원한테 반환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3행하고 요 10행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10행에서는 파렌하이트 투 셀시우스라는 함수야 파렌하이트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너한테 전달한다. 너 변환해서 나한테 변환된 값을 주라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 파렌하이트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 벨로 전달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서는 마이너스 30.0이니까 마이너스 30.0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벨이 마이너스 30.0이 돼서 이 수식을 계산을 하고 결과를 리턴으로 반환을 하고 반환된 값은 10행에서 셀시우스 때 저장을 하고 그놈을 11행에서 출력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반복에서는 0.5를 증가시키니까 마이너스 29.5가 되겠죠. 그러면 파렌하이트가 29.5가 마이너스 29.5가 되고 두 번째 반복에서는 파렌하이트 투 셀시우스를 또 호출하는데 이때는 파렌하이트가 마이너스 29.5니까 그 값이 이 삼행에 있는 함수로 전달이 되고 이 벨이 마이너스 29.5를 받아서 이제 요걸 계산을 하고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반복에서는 마이너스 29가 돼서 마이너스 29가 넘어가고 벨이 마이너스 29.0이 되고 또 계산에 넘겨주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용어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3행에서 5행은 함수를 선언을 하는 데죠. 그 다음에 10행은 선언된 함수를 호출해서 걔한테 너 뭐 좀 해줘 하고 이제 콜을 하는 부분, 즉 의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 있는 요 가로 속에 있는 값을 우리가 보통 아규먼트, 인수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함수를 선언하는 데 있는 요 벨이라는 가로 속에 들어있는 것을 파라메타, 매개 변수 이렇게 부르고요. 어떤 책은 그냥 둘 다 매개 변수 이렇게 통일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 많은 책들은 호출하는 것은 아규먼트, 함수를 선언하는 데 있는 것은 이제 파라메타 이렇게 인수, 매개 변수 구분해서 부른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공삼행에서 이 벨이라는 이름을 페르나이트 이렇게 쓰면 안 되냐?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벨이라고 써도 좋고 I라고 써도 좋고 XX라고 써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 단 의미 있는 값을 쓰면 좋고요. 여기서 이제 벨이라고 썼고요. 여기다 페르나이트라고 써도 되는데 페르나이트라고 제가 안 쓴 이유는 페르나이트라고 쓰면 여러분이 이 인수하고 매개 변수는 항상 똑같은 이름을 가져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까 봐 제가 일부러 이제 다른 이름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다 설명이 됐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를 왜 쓰는지를 제가 처음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코딩을 했는데 이 코드가 지금은 불과 11줄짜리 프로그램인데 이게 막 한 1000줄, 5000줄짜리 프로그램이고 파렌하이트를 셀시우스 변환하는 게 막 한 여러 곳에서 필요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그 수식을 날것으로 거기다 코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렌하이트 셀시우스로 호출을 하는 식으로 코딩을 다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둘째 자리에서 그 반올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확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놈을 6으로 내가 늘리고 싶어요. 6자리에서 반올림 하고 싶으면 그러면 딱 사행에 요 2를 6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함수만 변경을 하면 되죠.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그냥 다 변경된 놈이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죠. 6으로 했는데 이게 또 정확도가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그 10자리에서 내가 반올림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이제 10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 사행만 이렇게 바꾸면 되죠. 아주 단순한 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아주 복잡해질수록 함수는 이제 더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 군데에서 파라나이트, 셀시우스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어떤 때는 뭐 그 정확도가 별로 안 중요해서 같은 프로그램인데 그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되고 어디에서는 여섯째 자리에서 해야 되고 어디에서는 뭐 열째 자리에서 해야 되고 어디에서는 15째 자리에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천상 이 함수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만들어야 되죠. 지금 그 A-8이 그건데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라는 함수가 이제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됐어요. 배라고 포스. 그리고 포스가 바로 그 반올림하는 자릿수를 지정을 하죠. 그래서 그 사행에 가보면 아까는 이제 이게 2 이렇게 고정이 돼 있었는데 이놈을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 메인 함수에서는 그 파라나이트 셀시우스하고 호출을 할 때 그 3으로 줬어요. 그럼 이제 셋째 자리에서 그 반올림을 하죠. 그리고 또 그 뒤에 가서 또 내가 호출하는 여섯째 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파라나이트 셀시우스하고 그 두 번째 인수를 6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되면 훨씬 그 융통성 있고 다재다능한 이제 그런 함수가 되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무엇뭐를 둘지는 프로그래머, 즉 여러분의 설계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행은 뭐 아주 단순한 건데 지금 여기 보면 그 파렌하이트 셀시우스라는 함수가 4행, 5행에서 이제 두 개로 돼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리턴하고 여기 4행에 있던 라운드 요것을 그냥 리턴 다음에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 배를 받아서 변환을 하고 포스 자리에서 라운딩을 하고 그 값을 바로 그냥 리턴을 해버리는 그래서 두 줄 한 줄로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보면 페르나이트 셀시우스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반환을 받아서 그놈을 셀시우스에 저장을 한 다음에 11행에서 이제 출력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한행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 요 함수 호출을 그냥 요 두 번째 이 프린트문에 두 번째 거기다 아예 그냥 집어 넣어버리면 그 된다. 아, 그 1절은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함수에서 기본값 지정하기가 있고요. 위치 인수, 키워드 인수하고 끝이네요. 조금만 지루하시지만 참으시고요. 음. 함수에서 이제 기본값을 지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커피점 같은 데 가서 그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면 디폴트로 주잖아요. 그냥 그 기본 사이즈로. 음.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하게 저는 그 아메리카노 라지로 주세요. 그러면 그 라지로 주고 또는 어, 아메리카노 저는 좀 10개 주세요. 그러면 뭐 커피콩을 좀 덜 넣어가지고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디폴트 값으로 여러분 커피를 만들어 줘요. 이것을 기본값 또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디폴트 밸류 이제 이렇게 부르고요. 함수에서도 기본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아주 쉬워요. 자, 디 파라나이트 또 셀시우스 아까는 벨하고 포스라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있었는데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이꼴하고 1 이렇게만 바꿔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매개 변수 즉 포스는 디폴트 매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디폴트 매개 변수가 기본값 매개 변수가 되고
여러분이 호출할 때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를 호출했는데 그 매개 변수가 두 개니까 값을 두 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에러가 나잖아요. 근데 그 하나만 줬다는 거죠. 그래도 에러가 안 나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가 디폴트 매개 변수가 됐고 생략을 하면 여기 equal 1 해놨기 때문에 1이라는 값으로 얘가 작동을 해요. 아주 편리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써본 적이 있냐? 아까 그 레인지에서 A, B, C가 있는데, 우리가 C를 생략해서 레인지 A, B로 쓰면 C를 1로 간주해가지고 1씩 증가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인지라는 기본 함수를 만든 사람도 이런 식의 함수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 세 번째 매개 변수를 equal 1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걔를 생략을 할 수가 있고, 생략을 하면 그 일식 증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컴퓨터 비전, 이제 오픈CV라든지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 쓸 때 상당히 많은 그 매개 변수들이 그 디폴트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생략을 하면 돼요. 생략 안 하면 이 함수 하나 호출하는데 매개 변수 어떤 건 막 30개, 40개 되거든요. 그래서 막 함수 하나는 엄청 길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개만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생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디폴트로 다 작동을 하고요. 그 텐서플로우나 그 오픈시블 만든 사람들이 이 디폴트 값을 아주 적절한 두루두루 쓰이는 값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그냥 생략을 하고 디폴트 값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인수하고 키워드 인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본 것처럼 벨 포스여가지고 포스가 이제 그 기본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테이블을 또 하나 만들었네요. 함수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 테이블 만드는 함수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시작값, 끝값, 그 다음에 증가값 이렇게 줘야 되는데 세 개 다 그 0.0, 100.0, 0.5 각각 디폴트 값을 줬고요. 그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11행이 이제 메인에 해당되는데 그냥 파렌하이트 투 셀시우스 테이블을 호출했어요. 매개별 세 개 다 생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디폴트 값으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0.0, 100, 0.5로 작동을 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디폴트 값을 가진 놈을 호출할 때 주의를 할 것도 있고 여러분 유용하게 쓸 것도 있고 그런데요. 음,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요 세 개의 그 디폴트 매개 변수가 있는데 얘를 호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 한번 봅시다. 그냥 다 생략을 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스타트 앤드 잉크가 디폴트 값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작동을 해요. 그 다음 10.5만 줬다. 하나만 줬어요. 그러면 매개 변수가 3개나 되는데 그럼 누구에 해당되냐? 10.5가 스타트냐, 엔드냐, 잉크냐. 무엇 것 같아요? 맨 앞에 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가 10.5가 되고 그 엔드하고 잉크는 디폴트로 설정이 돼서 작동을 하고 두 개를 주면 그 앞에 있는 두 개가 지정이 되고 맨 마지막에 디폴트 값으로 작동을 하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5번행 같은 경우는 그 매개 변수 이름을 다 주고 값을 이렇게 주고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인크는 0.5, 스타트는 10.0, 엔드는 200.0 이렇게 줬어요. 근데 순서가 틀렸죠. 순서가 스타트, 엔드, 잉크 이 순서대로 나왔는데 호출을 할 때 그 이름을 주고 그 순서를 주석을 했어요. 이 파이썬 이것도 허용을 해요. 단, 이 주석 끌 때는
그 매개 변수 이름을 명시적으로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이렇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스타트를 10.0, 엔드를 200, 인크를 0.5로 해가지고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크는 0.5 이런 식으로 하나만 줬는데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인크는 0.5로 작동하고 나머지 스타트하고 엔드는 디폴트 값으로 작동하고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0.0 인크 뭐 엔드 이렇게 주면 그 스타트는 디폴트 값, 인크 엔드는 그 지정한 값으로 인수값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이렇게 돼요. 자, 스타트를 0.0으로 놓고 10.0, 0.5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건 오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여기 설명을 하면 음, 지금 1에서 4번 행까지는 위치를 보고 얘가 지정을 해요, 파이썬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위치 인수라고 부르고요. 포지셔널 아규먼트. 그 다음에 5, 6, 7, 8처럼 그 명시적으로 매개 변수 이름을 주고 거기다가 값을 지정을 해주는 이런 것은 키워드 인수라고 불러요. 키워드 인수. 그래서 여러분이 그 키워드 인수 또는 음, 위치 인수를 뭐 편리한 대로 쓰면 되고요. 단 8번처럼 키워드 인수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뒤에 위치 인수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호출을 하면 이건 오류예요. 그래서 키워드 인수하고 위치 인수를 섞었을 때는 위치 인수가 앞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키워드 인수가 뒤에 나온다는 거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A.1 토대 쌓기가 끝났네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2 클래스 활용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또 뵙기로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